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15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모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흐름 좋았고요. 상승 종목수는 1900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했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요.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약 100포인트 상승했는데 개인은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했고 기관도 매수했어요. 그쵸? 기관 보시면은 보험과 연기금만을 제외하고는 여러 주체들이 매수한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연기금은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험, 투신도 그렇고 개인만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수 이제 반등하니까. 네. 금요일 국내 증시 좀 살펴보면요. 미국 부양책 대통령 서명에 따른 유동성 유입 기대감, 또 ECB 채권 매입 속도 확대 등의 주말을 앞두고도 양시장 모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한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상승 시에 외국인의 이틀 동안 누적 순매수 1, 2위는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인데 이틀간 두 종목으로 약 1조 원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도 무난히 소화되면서 주 후반 금리가 안정화된 것이 투심 개선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지수 반등 시에 반도체나 전기차 등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에 이제 관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1130원대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 개선 긍정적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3거래일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3거래일 연속, 2거래일 연속 매수 중인데 반해서 고객예탁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24조 원 수준의 거래대금 규모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30조 원은 넘어야죠. 그쵸? 40조 원 넘어섰을 때도 있었는데 그쵸? 토요일 아침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 흐름을 보면요. 나스닥만 하락했고 다우는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는 이 지수가 지금 다우예요. 잠시 후에 또 살펴볼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재상승한 것에 시장은 엇갈리긴 했지만 뉴욕 3대 지수 모두 캔들상 양봉 마감했고요. 물론 다우는 재차 신고가 경신을 이어갔죠. 부양책 법안이 서명된 것, 또 5월 초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소식 등이 물가 우려를 자극하면서 금리 상승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백신 좀 맞게 해달라고 설득해달라 뭐 이런 기사도 있는 상황인 거죠. 발표된 지표를 보면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3을 기록하면서 1년간 최고치를 보였고요.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해서 1월에 1.3%보다는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2.8%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발표된 지표는 좋았다는 거예요. 종목들을 보시면요. 역시나 금리 상승으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그쵸? 여기 쭉 보시면 퍼스솔라가 1.1% 상승했고 보잉이 크게 상승했죠? 대규모 수주에 힘입어서 흐름이 좋았고요. 카니발 3.6% 상승했고 엑슨모빌, 월마트, JP모건, 체이스, 그러니까 이제 다우가 또 신고가를 보일 수 있었겠죠? 백신 보급, 또 경제 정상화 기대감, 경기 민감주들 상승한 거고요.
뭐 게임스탑, AMC 엔터도 상승했고 로블록스와 쿠팡은 네, 하락했습니다. 패션 회사 L 브랜드가 실적 전망 개선으로 9% 상승했고 노바백스 크게 상승했죠.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높은 감염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8.0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하락, 프랑스와 영국 상승. 근데 영국이 조금 더 상승했고요. 국채금리 재상승한 것이 부담이 됐는데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는 중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영국의 경우는 1월 GDP가 유럽연합 탈퇴 후에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 속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더 좋은 모습 보였고요. 상해 증시 0.47% 상승했었는데요. 양회가 목요일날 폐막하면서 당국의 경제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였고요. 다만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상대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내용은 지금 알려지고 있진 않지만 추가 제재 조치가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가는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접종 확산이 유가의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국채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하락 마감했고요. 금 가격도 금리 상승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은 중국에서 2월 주택가격 지수, 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다우 산업 지수고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3거래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고 월화 수목금만 보더라도 화요일만 음봉이었을 뿐이지 흐름 굉장히 좋고요. S&P 500도 캔들상 양봉 무려 4거래일 연속 양봉을 보였습니다. 흐름 견조하죠. 5일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뭐 0.6% 하락했었지만 이틀 연속 캔들상 양봉 마감한 거고 다시 한번 5일선 올라오고 있고 60일선 종가상 지켰고 내려온 5일선 이제 돌파 안착하면 더 좋은 모습 나올 수 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캔들상 양봉 마감했습니다. 1% 하락했지만요. 60일선 부근에서 마감할 수 있었고요. 금일 및 이번 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단연 FOMC 회의 이벤트에 주목해야겠죠. 주말에 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 시간 16일, 17일 이틀간이고요. 연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가는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ECB와는 달리 연준이 시장금리 상승을 경기 회복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가능성은 낮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 참 변동성이 컸었어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이머징 확률 약세, 중국발 물가 우려, 미 국채 입찰 등 변수가 참 많았습니다. 더욱이 올해 처음 맞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주가 지나면서 힘든 구간을 통과하는 소위 변곡점은 좀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비록 이틀 연속 상승한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연속 코스피 상승해서 약 100포인트 상승한 거죠. 이틀 뿐이지만 이제 3천 좀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 또 반등 시에 활발했었던 종목들의 탄력, 주요 종목들 또 여러 종목들의 탄력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좀 변곡점이 진짜 지나가는 게 아닌가. 물론 좀 다소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좀 힘든 것은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개연성이 높은 게 아닌가 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향후 경로 전망인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 중요할 텐데 지난 점도표에서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내후년 2023년까지는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었는데 여기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일정 중 중요한 것으로는 16일 현지 시간이죠. 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 역시 소비 지표가 양호하면 또 인플레 우려 자극될 수 있겠고 또 18일 미중 양국 간 첫 고위급 대면 회담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 그 이후로 또 관심 또 시장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줄어든 예탁금 또 거래대금 규모의 감소 등을 보면 대형 성장주의 조정이 또 길어지고 있고 증시 변동성도 커진 와중에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뜨겁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좀 매력이 좀 감소한 듯도 보이는데 우선 예탁금의 증가가 점차 증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공 투자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